문제는 지금 이제 22대 내년에는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전대협은 가고 한총련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총련의 의장을 했던 세력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 조직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총련의 주요 구호가 뭐냐면 한총련이여 반미 자주의 함성으로 가자, 통일 조국으로, 뭐 이런 구호들을 내세웠고, 이들은 주로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자신의 친위 세력을 아마 대거 공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각 지역구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친북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숙주를 삼아서 결국 의회 중출을 꿈꾸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전대협이 가니 한총련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의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 고백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전대협이라는 조직을 만든 제가 1기입니다. 전대협 창립 멤버이고 제가 의장 대행까지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운동 출신인데요. 물론 제가 같이 했던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지금은 다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참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주도 세력들, 주로 58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50대, 지금 이제 60대 된 사람도 있어요. 80년대 학번,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생, 이래 우리가 586이라고, 이제 586, 686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586들이 30대에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됐고, 그때 이제 학생운동의 어떤 권력, 또 학생운동에 했던 지위, 이걸 이용해서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해서 대거 국회의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4선, 5선까지 하는, 4선까지 했던 뭐 그런 상황까지 하면서 국회에서 정말 주류 세력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송영길은 뭐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지만 송영길, 김민석, 그 이후에 우상호, 이인영, 김태년 등등, 그 다음에 임종석 등등 비롯해서 다 전대협 출신들이 현재 어떤 민주당의 어떤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 전대협 세력, 이 586 세력들이 나왔던 뭐 그 후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정치를 만든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22대 내년에는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전대협은 가고 한총련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대협은요, 19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60항쟁을 그때 이뤄냈고요. 이게 이제 1992년까지 전대협이라는 조직으로 갑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한국대학생총연합회라는 한총련이라는 조직으로 탈바꿈합니다. 근데 전대협과 한총련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전대협은 그래도 조금 대중적인 학생운동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총련 들어오면서 전적으로 이 한총련은 NL, 즉 뭐냐면 민족해방 주사파,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운동권 세력이 바뀌어집니다. 특히 1997년 5기 한총련부터는요, 대법원으로부터 한총련이 반이적단체로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한총련 같은 경우는 운동권에서 굉장히 극렬했던, 특히 선도적인 투쟁, 즉 소수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투쟁을 벌이는 이런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학생운동이 치열했고, 그 과정에서 뭐 정말 치사 사건도 발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그때 한총련의 의장을 했던 세력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 조직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조직이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직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친위대, 뭐 나치 같은 경우는 SS라는 친위대가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게 이 SS는 바로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조직입니다.
특히 이 조직이 굉장히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소위 뭐 사병 같은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이 아주 부상했던 게 바로 지난 8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아주 논란을 일으켰죠.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위원은요, 제5기 한총련 의장이었고요. 전남대 총학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산하단체의 어떤 장을 했습니다. 이재명하고는 꽤 오랜 인연이 있죠. 여기에 이제 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당시에 단식대 관련해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 중에서 3명의 실세 중에 1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997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한 총련에서요, 선반 기능공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서 숨지게 했던 이석치사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한 총련 의장을 역임했던 게 바로 강 의원입니다. 강 의원뿐만 아닙니다. 지금 1997년 남총련 의장 출신 정의찬, 1998년 한총련 조통위원장 출신 이석주, 뭐 이것도 전부 다 지금 민주당에 돼 있고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진들, 여기에 한총련 출신들이 꽤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보니까요, 자, 이제 윗세대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586들을 지금 몰아내야 되죠. 몰아내고 본인들이 이제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들이 바로 친명의 핵심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586들을 몰아내고 거기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했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이제 이 586들이 586 고 이전 세대, 그러니까 뭐냐면 안희정, 이광재 요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서 정권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임종석 뭐 등등 요런 세력들, 전대협 세력들, 요 세력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권력을 누렸죠. 자, 이제 가만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세워서 권력을 잡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냐? 한총련이란 거죠. 근데요, 그나마 그래도 전대협과 그 이전 세대는 그래도 조금의 어떤 자제력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뭐 대중성 이런 것들도 좀 갖고 있는데, 그 한총련은요 전혀 다른 세력입니다. 자, 한총련의 주요 구호가 뭐냐면 한총련이여 반미 자주의 함성으로 가자, 통일 조국으로, 뭐 이런 구호들을 내세웠고, 이들은 주로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재명 대표는 왜 이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등등 하면서 양반은 학생운동이라는 걸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본인이 뭐 어렵게 공부해서 중앙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했는데 매일 그 동네에서 이제 조폭들 변호하고 뭐 이런 거만 했습니다. 근데 시장을 하려니까 그래도 이 운동권 조직이 좀 있어야지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성남에는요, 이 성남이 보면 그 용인외대라든지 뭐 등등 있으면서 여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동부연합, 이 경기동부연합이 바로 이 주사파의 아주 핵심 세력입니다. 그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가 바로 성남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던 게 바로 경기동부연합이었습니다. 그 세력과 손을 잡지 않으면 본인이 시장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과 손을 잡고 선거를 했고, 그 세력들의 상당 부분을 시의 어떤 산하기관 등등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경기도로 넘어온 거죠. 똑같이 넘어와서 경기도의 산하단체들을 다 차지하고 뭐 이렇게 장악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로 오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거의 뭐 핵심 세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학생운동이 보면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저희 서강대 같은 경우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9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이 학생운동의 헤게모니, 학생운동의 권력이 지방대로 다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총련이 세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총련 같은 경우에
1기 의장이 한양대고요. 2기가 부산대, 3기가 고려대, 그 다음에는 전남대, 영남대, 명지대, 조선대 뭐 등등 이렇게 지방으로 쭉 이어집니다. 즉 어떤 학생운동의 어떤 핵심 중심이 이제 서울의 어떤 대학교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강성을 띠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띠게 되죠. 특히 97년도에 조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정의찬 더민주혁신에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도 보면 이종건 치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락지로 오인하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이게 한총련 때 비일비재했습니다. 꽤 많이 일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을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보면요. 뭔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좀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더 악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자신의 친위 세력을 아마 대거 공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각 지역구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세력이 다시 국회로 올 경우에 아마 22대 국회는요. 정말 21대 국회는 저리 가라 할 겁니다. 특히 이들은 굉장히 이념성이 강하고 친북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친북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숙주를 삼아서 결국 의회 중출을 꿈꾸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그동안도 상당히 이제 좌편향이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더 심하게 아니면 더 종북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라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하고 정찰 위성까지 쏘고 있는데 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 또 민주당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